오늘 첫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인데요. 바로 갤럽 조사 내용입니다. 지난주 여론조사, 그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이 23%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특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의료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핵심 지지층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주부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무직자층. 그러니까 갤럽에서 직업을 구분할 때 주부가 있고 직업이 없는 무직, 은퇴 그 층이 있거든요. 그쪽이 윤석열의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의료계 문제라든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 무직은 아니지만 주부들이 특히 되게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지율이 대폭 막 하락하고 있는 느낌이 확 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지지율이 아마 20%가 아니고 한 19%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지난주하고 똑같은 23%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가 있어갖고 그걸 드리려고 합니다. 난 처음 봤어요, 이번에. 오늘 나온 조사를 보니까 9월 3일부터 5일 동안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다 반영이 된 거죠.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 한마디로 잘한다. 그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23. 저는 지난주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것들은 잘했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한 게 아니죠. 23이면요 지금 정권 내놔야 될 지지율이에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지율입니다. 근데 지난주보다 부정은 1% 올라갔죠. 잘한다는 똑같지만 부정은 1%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지지율 잘한다는 떨어지고 못한다는 올라가는 게 아마 다음 주는 아마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벌어질 거라고.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지금 이 의료 시스템 문제, 지금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큰데 오늘 얼핏 양보한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양보야 지가. 백지화 한다고 하는데 뭐 백지화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원점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무슨 원점 논의합니까? 의료계 쪽한테 무슨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그런 대안을 왜 제시해요? 지들이 만들어야지. 하여간 윤석열 지지율은 잘한다가 동일했고 그리고 못하고 있다가 1%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지난주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 앞섰거든요. 갤럽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근데 최근 들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앞서는 것도 앞서는 거지만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못해도 7에서 14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게 범진보 쪽 아닙니까? 그러면 갤럽이 원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고 보수한테 유리하게 나오던 여론조사인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조국혁신당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권이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세부적인 겁니다. 세부적인 거. 저는 어떻게 23 똑같을까? 이게 아쉬운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23이 아니고 지금 21이나 20이나 19로 뚝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제가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보면은 윤석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거를 지역별로 또 연령별, 직업별, 생활 수준별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본래 윤석열이 지지율이 서울에서 안 나오죠.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낮다고요. 본래 전체 그 여론조사가 잘하고 있다가 23이면은 서울이 원래 이 평균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이 너무 높아. 31. 이거 놀랬어. 물론 여러분 31이 절대 높은 수가 아닙니다. 31은 절대 높은 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 갖고 서울이 31이라는 거는 높잖아요. 잘못하고 있다가 64야.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걸 보고 서울에서 우리가 선방했어 그러면 이것들은 정신 나간 새끼들이죠. 30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지만 그런데 전체 평균에 비하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이 23%를 유지한 거는 서울에서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30일. 인천, 경기가 17인데 그럼 서울이 원래 한 23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 이거 좀 이상해요. 이거 왜 그러지? 아마 서울에서 과표집이 됐던가, 서울에서 그러니까 뭐 보수가 뭉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지지율을 23을 지켜준 거는 서울에서 지켜준 거다.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이 37이에요. 부정 못하고 있다가 49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못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를 지금 12%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연령대. 지금 모든 연령대에서 윤석열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 60대에서는 못한다가 20%가 높아요. 잘한다 보다. 70대 이상에서는요 2%가 높습니다. 2%. 이걸 보고 물론 누군가는 그래도 70대에서는 2%밖에 차이가 안 나네? 45%가 잘한다고 하고 있네? 대단하네? 그게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벌써 수년째 갤럽을 나올 때마다 분석하고 보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요 70대에서 이 보수 70대에서 보수 정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적은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문제가 다른 연령층에서 아무리 뭐 윤석열이나 박근혜 때 나쁘게 나오더라도 70대에서는요 원래 잘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보다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런데 요번에 역전됐어요. 역전됐다고요. 겨우 2%? 겨우 2%가 아니고 원래 20%는 잘하고 있다가 많이 나와야 되는 연령층이에요. 20%는. 그런데 역전됐다고요. 70대 이상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원래 이걸 보면은 요번에 지지율이 23이 아니고 10%대로 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 30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윤석열의 강력한 지지층 전업주부 보십시오. 잘하고 있다가 36, 못한다가 57입니다. 무려 21%. 21%가 못하고 있대요. 전업주부들이 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었는데 심지어 무직 은퇴 기타가 거의 그 70대 노년층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못하고 있다가 잘한다 보다 14%가 높아요. 14%가. 야. 맨 밑에 성향 보수. 아예 자기를 보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윤석열 잘한다가 42. 잘한다가 49.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윤석열이 못한다가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사는요. 전 지역, 모든 연령, 모든 이런 이념 다 초월해가지고 윤석열 너무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은 진짜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 그만둬야 되죠. 지금 보수들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거를 대통령이 인정하지만 지금 거의 보수층에서도 아니 가장 핵심이 누굽니까? 70대 전업주부 그 층인데 거기서 지금 외면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정치적으로 보수에서도 윤석열 지금 못한다는 게 높잖아요 지금.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절망적인 겁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역시 의대 정원 확대였어요. 지난주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2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려 9%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좋아질까요? 그래서 이 정부는 조만간 무너질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공의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전공의들이 막 들어와도 이미 의료 시스템은 붕괴가 됐고요. 다만 들어와갖고 빨리 본인들이 원래 있던 위치에 돌아가서 자리를 지켜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보단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붕괴됐어요. 문제는 이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건데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 돌아올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9월 달은 내내 이 의료 시스템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갈 거고요.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진짜 걱정이에요. 제가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을 이 와중에도 지지하고 있는, 잘한다고 말하고 있는 아까 23%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자다 생각해요. 정신병자. 정말 정신이 나간 새끼들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윤석열이 지금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평균 23%인데 뭘 잘하냐 물어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외교 1등 17%. 2등이 뭔지 아세요? 의대 정원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이 어떤 짓을 해도 난 윤석열을 지지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지금 23%가 있는데 그것들이 가장 지지하는 게 뭐냐면 외교와 의대 정원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얘네들은 의대 정원 문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래도 노년층인데 윤석열을 끝까지 지지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의대 정원 문제 잘하고 있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진심일까요? 뭐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걸 보고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윤석열을 이렇게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하는 것들, 저것들은 더 이상 이제는 무슨, 대화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할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괴물 같은 인간들, 진짜. 정말 대단하다. 사람이 아니야. 정말 사람 같은 새끼들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지지하겠지. 보란 듯이 의대 정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의대 정원이 잘한다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황당합니다, 진짜. 하여간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이 정부와 여당이 정말 놀래야 돼요. 이거는 진짜 대단하구나.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의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나마 이것들이 몰라.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핏 보기에는 뭔가 이걸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반성하는 모습이 나아 보이는 게 있죠. 뭐냐면 대통령실이 오늘 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 논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의 가능하다. 제로 베이스. 지금까지는 제로 베이스라는 말을 아예 쓰지도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제로 베이스라는 말을 썼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한 말을 보면요. 사실 언론들은 오늘 대통령실이 제로 베이스 논의 가능하다 이 말을 한 거를 따가지고 정부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물러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어요. 뭐라고 하냐? 한동훈이가 오늘 이 의료 문제를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만들자고 했거든요. 이거는 원래 민주당이 먼저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이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왜 의료계한테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합니까? 지들이 제시해야지. 지들이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가져와 봐. 그게 아니고 정부가 이걸 제시를 해야지. 무슨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뭘 제시를 해. 뭐라고 하냐?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래요.
대화의 테이블 나오는 것이 우선이래요. 나와야지 제로 베이스 논의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백지화해라, 철회해라 얘기를 했어. 그거 안 하면 안 나간다고 했는데, 야, 너희 먼저 나와가지고 합리적인 너희 안 제시해봐. 그러고 있는 거거든. 달라진 게 사실 없어요. 제로 베이스라는 말 단어 하나 쓴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어요?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합리적 수요 체계를 제시하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마치 의료계가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있는 거거든. 아니 이것들이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것들이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이러고 났더니 추경호도 한마디 했죠. 똑같은 얘기. 2026년 의대 증원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 원점, 제로 베이스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금 내년도에 당장 1,500명 의대 증원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말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증원하고 그 다음 연도 2026년도에는 증원 안 할 수도 있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얼마 논의할지 너희들과 한번 상의해 볼게.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저도 전국민들하고 대화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안은 내놔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이 안도 너무 늦었어요. 진작에 했어야지, 진작에. 지금은 이것도 안 돼요. 지금은 빨리 해결하려면 당장 내년 것도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해야 돼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아직. 엄청나게 혼란이 있고 욕을 먹겠지만 그래도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대 증원 처음에 하기로만 한 것만 그냥 취소하면 돼요. 취소하면 당장 내년부터 수업하는 거는 물론 지금 요번에 휴학생들 복학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난리긴 난리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리고 전국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 어떤 걱정을 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젠 우리나라에서 의료개혁은 이제 다시는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전공의들도 지들이 승리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권도 의대 정원 문제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현실성 있게 300이건 400이건 이렇게 올리면서 갔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런 정말 병신 같은 개지랄 떠는 바람에 이제는 진짜로 의료개혁 만약에 정부가 이번에 의료개혁을 포기하면요 의료개혁은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훨씬 더 유연하게 서로 윈윈 하면서 개혁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부가 뭔가 하려고 정말 멧돼지 새끼가 이 밭을 막 그냥 막 해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돼버린 거래요. 지금 의료 시스템은 다 망가졌고 그리고 이제 이 전국민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 안을 다 무효화해야 되는데 이제 무효화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정권도 의대 개혁 문제는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추경호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료계가 논의에 동참해 여러 과학적 근거와 의견을 제시해주고 증원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현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수혜 문제,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해달라. 윤석열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정부도 의료계가 참여하면 얼마든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적정 규모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입장을 갖고 있다. 당도 마찬가지다. 난 이 새끼들이 입만 열면 과학거리는데 지금 자기들이 1,500명
증언한 거. 내년부터 2,000명씩 올린다는 게 지금 과학이라는 거잖아요. 막 진짜 화가 난다니까요. 개새끼들. 과학이면은 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못합니까? 이 새끼들 여전히 지금 왜 2,000명이야? 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잖아요. 왜 2,000명인데?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면은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왜 그거를 제시를 안 하냐고. 이 사기꾼 새끼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의료개혁 추진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하면서 장차관 경질 지금 말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웃긴 겁니다. 지금은 의료개혁 추진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된대. 흔들림 없이?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자며.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런데 웬 흔들림 없는 개혁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지들이 말하는 개혁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흔들려야 돼. 이거 중단해야 돼. 멈춰야 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알았어. 멈추고 다시 얘기할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씨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개새끼 이거. 전 그래서 오늘 갤럽을 보면은 이 정권이 지금 원래 10%대로 무너져야 되는 거를 서울에서 떠받쳐갖고 다시 13% 갖고 있지만 내년에는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의료 시스템 문제, 이 붕괴, 그래서 이걸로 인한 사람들의 공포, 그리고 진짜 피해, 이 피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 방송 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이 의료 대란에 피해자가 다 될 수 있어요. 지금이야 내가 몸이 안 아프니까 난 응급실 안 가는데 병원 안 가는데 문제 없는데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의 일이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알아요. 새벽에라도 장염이 오건 맹장이 와서라도 지금 우리가 응급실 실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응급실 실려가도 내 앞에 있는 병원에 못 갈 수 있습니다. 못 가야 100이면 100.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지금 잠재적 위험 지금 모두한테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부가 의료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언론들은 마치 윤정부가 한 발 물러섰어 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이 새끼들은 변한 게 전혀 없다. 참 걱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9월 첫째 주 이슈였습니다. 지금 보수들도 노년들도 노인들도 주부들도 윤석열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그 소식을 여러분 전해드립니다.